현란한 전투를 치렀어. 우리 집이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온 거야. 어쩐지 나는 달리고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면 그 집 개가 박자를 맞춰 같이 지저대더라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현이님 안녕하세요. 마실 다니기 좋은 날씨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낮에 집에 들어오다 보니 집 앞에 꽃도 피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사진도 한 방 찍고 우리 동네 꽃 피었다고 톡도 날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예쁘게 피었구나 하며 스쳐 지나가게 되더군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그래 이젠 좀 조용히 살 때도 됐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라방을 들어보니 헤어샵 여인과 진진발이를 할 장소를 못 찾아 완전히 실패한 사연을 역시 맛깔나게 잘 살려주셔서 제가 들어도 이놈이 이거 성공했다는 거요? 아니면 실패했다는 거요?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 사연을 읽어주신 뒤에 어떤 형제님께서 업소에 대한 사연을 올리실 건데 다른 형제님들이 그분 사연이 주작이니 뭐니 하며 폄하하는 댓글을 달아 짜증이 나 사연을 적지 않으려고 했다가 현이님 방송 내용을 보고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업소 장인 형제님의 사연이 참으로 찰지면서도 흥미진진하고 디테일한 상황 설명 그리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현실적이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던데 저랑은 다르게 어떤 분들께는 그게 주작으로 보여지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단기 알바를 해봐서 다른 분들보다 사연에 잘 젖어 들어가는 게 있겠죠. 심지어 업소에서 금기시하는 현역 선수를 건드리는 사고도 치고 했으니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해 제 사연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됐는데 미천한 사연을 관심 있게 그리고 좋게 봐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그렇듯 해가 비치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저에 대해 과분하게 높이 평가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 제가 내용도 없는 글을 미사여구를 동원해 길게만 적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현이님이 사연 초반에 분명히 진진발이를 실패한 사연이라고 읽어주셨지만 그건 간단히 건너뛰고 들으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요즘 제가 듣고 다니는 강연의 심리학자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시고 과거에는 맹자 정약용 선생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괜히 우풍지게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의 평정심을 찾기까지 땅 따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묵찌발을 져서 이 꼴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정신과 상담도 수차례 해보고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처방 약물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 같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으나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정상화시키는 마스터키는 의사쌤도 선생님도 아닌 바로 제가 쥐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금니 꽉 깨물고 술과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자격증 새로 딸 게 뭐 있나 찾으러 도서관도 다니면서 근데 그 와중에 그 경건한 경연장과 도서관에서 과도하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 제 동생은 영락없이 저에게 신호를 주죠. 형아, 2시 방향 전방 5m 지점. 그럼 영락없이 제가 그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제가 찾는 책이나 정보가 없는데도 일부러 근처에 가서 그녀들의 상을 살펴보고 태를 가늠하며 그녀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감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나무아비탑을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정신 차려라 이놈아 라고 속으로 외치며 자리를 뜨곤 하는데 아무튼 그래. 그런 면에서 현이님 채널이 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이런저런 사연들을 올려가며 여차하면 놓으려고 했던 정신줄을 붙잡기도 하고 묵은 감정의 배설을 통해 나름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런 듯해. 그런 와중에도 당시를 생각하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녀들과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 멘트를 날렸으면 한 방에 훅 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헌팅에 실패했던 그녀는 지금 다시 시도하면 아스바리
아스바리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에 미련을 많이 느끼는 나를 발견하곤 이런 생각을 해. 역시 나는 도덕적으로 살긴 틀린 놈 같다라고 말이야. 이 상황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걸 보면 말이지. 그 말이 맞으려나. 누가 나에게 그러던데 걔가 똥을 끊지 네가 그걸 끊어 라고. 아무튼 현이님 채널의 모든 사연을 들어보지는 못했으나 가족 관련된 사연 빼고는 50~60%는 겪어본 듯하고 심지어는 술도 안 빨고 맑은 깨끗한 맨정신으로 말이지. 내가 적나라하고 생동감 있게 적기 시작하면 일단 방송도 안 될 테지만 현이님 채널 셔터 내려야 될 거야. 그러니 그냥 예전에 주색 잡기에 미쳐 날뛰던 놈이 지금은 힘 빠져서 돛 닦고 살고 있는갑다 했으면 좋겠어. 꽃 피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그녀들이 솔창게 있긴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했던 그녀와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 보려고 해. 늘 그렇듯 쌍스럽기 그지없게 지금부터는 반말로 해보도록 할게. 이 또한 팬데믹 시절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을 때쯤이야. 영락없이 손가락 지문이 닳도록 채팅질을 해대고 있었지. 그러다가 매칭이 되었던 거야. 의정부 언저리쯤 살고 있는 여인네였고 영락없이 나이는 나보다 2~3살이 많더라고. 키는 작은 편에 살집이 있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지. 이 여자도 나중엔 환승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리들 환승을 하려고 해대는지. 그냥 지금 잘 사귀고 있는 애인들에게 충실하고 나랑은 그냥 엔조이나 하면 되지. 지난번 헤어샵 그녀와의 일전을 MT를 찾지 못해 허망하게 날려 보내버린 이후로 나는 절대로 도심에서 판을 벌리지 않았어. 바로 차를 태워 강변을 타고 북쪽으로 갔지. 형제 자매님들은 다들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건 물만 있으면 뭘 그렇게 짓고 먹을 걸 팔고 물 구경도 좀 하면서 쉬고 가라고 사방팔방에 건물을 지어대는 거. 그런 곳이 최적의 장소지. 그 먼 곳까지 내 차로 가서 수 틀린다고 계획을 바꾸기도 못하고 장시간 운전했으니 피곤할 만도 하니 잠시 쉬었다가는 충분한 명분도 생기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참 똘똘해. 어느 정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정도에서 한 아스바리 뽑고 가고 싶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지점쯤을 가면 영락없이 장어집에 고깃집, 무인 호텔들이 있단 말이지. 그 당시만 해도 베이커리 카페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을 때라 사전에 맵을 켜 조사를 마쳤지. 특히 MT의 위치와 접근성, 시설에 대한 평, 주변 경관 사진을 위주로 한번 호갱에 당한 뒤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전 조사를 했어. 북한 강변을 타고 춘천 쪽으로 올라가는 강변 도로의 네이버 랭킹 안에 들어가는 베이커리 카페가 무려 3여 곳이 넘게 있더라고. 대신 오지게도 비싸. 커피는 무난하게 몇천원 안 하는데 뭔 놈의 빵 쪼가리가. 카페 빵이 좀 비싸긴 하죠. 어찌되었든 내가 빵을 먹으러 거기를 간 게 아니라 다른 걸 먹으러 간 거니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 거야. 간명북로 카페가 있고 길 건너편 산 쪽으로는 한우, 장어를 파는 식당과 더불어 조금 더 산 방향으로 들어가면 보일 듯 안 보일 듯 수줍게 숨어있는 그곳, 이곳이로구나. 그래, 그년도 여기로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심히 아깝다. 빵과 커피를 다 먹고 차에 태우자마자 길 건너편 은은하고 잔잔한 곳으로 갔지. 그녀도 예의상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야. 형제님들도 다 알다시피 거기서 어줍지 않게 쭈뼛대거나 얼버무리고 되도 않는 소리를 뇌까리면 산통 다 깨지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어제 자그마치 2시간을 넘게 네이버를 뒤졌어. 후회는 없을 거예요. 거부도 하지 말고 가던 길 가자. 그랬더니 별말 없이 따라오대. 나는 그때는 그녀가 애인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냥 이혼하고 식당을 크게 하다 말아먹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허드렛 일 도움이나 주러 다니고 있어. 출근이 오후 4시라고 했나? 그리고 밤새우고 새벽에 퇴근을 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도. 무탈하게 입시를 했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진바리를 위해 채비를 갖추고 시작을 했지. 갑자기 내 눈앞에 엄청난 데시벨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인데 흡사 옆방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한번 찾아봐라라고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내가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거든. 내가 나를 아는데 말이지. 상대를 이렇게 제압할 정도의 지존이 아닐 텐데. 나의 내공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경지인데 나를 매기려는 건가? 그녀는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배려인데 그게 배려인지 희롱인진 모르겠으나 그녀의 전투에 임하는 패턴이고 습관이 그렇다 하니 존중은 해줘야지.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여자들은 남성들이 안심하고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바리게이트를 장착을 하고 있었거든. 그녀 또한 인사이드 슈팅을 당연히 여기더라고. 그냥 네 맘 내키는 대로 슈팅을 하라고 하여 정말 부담없이 인사이드 슈팅을 할 수 있었어. 형제 자매님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포즈로 말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가끔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듣고 시도를 해보면 체력 소모가 상당해. 그래도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라고. 그 모습이 갸륵하기도 하고 때마침 조인된 여인도 없어 자주 만났던 것 같아. 어떤 날은 집으로 와서 진진바리를 치르기도 했거든. 나는 내 길을 간다며 질주를 했지. 오늘 놓친 진진바리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꽤 많은 기간 동안 현란한 전투를 치렀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몰랐는데 말이야. 우리 집이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온 거야. 화들짝 놀랬지. 이 정도의 소리가 들렸다고. 그 야무진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야. 나는 우리 집이 그래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방음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을 줄 알았고 그때 당시 비명을 지르건 말건 내달렸거든. 이건 뭐 확성기를 틀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죄다 알린 거였더만. 어쩐지 나는 달리고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면 그 집 개가 박자를 맞춰 같이 지저대더라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아, 나 참 가오가 극단적으로 빠지게 말이지. 개가 지저댈 때마다 주변 양반들이 욕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던 그녀도 어느 날 연락이 뜸해졌다가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 갑자기 돈 얘기를 하네. 그닥 액수가 많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사귀는 남친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찰은 지원해주지 않고 먹는 거 입는 거만 잘 해준다고 나한테 돈 좀 해주면 환승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하는 거야. 뭐요? 이미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봤는데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뭐하러 50 넘는 여인네를. 형제님들도 조심해야 돼. 여성분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이 있다던가 하면 형제님들이 지금 그 여자분들에게 어디까지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 여자분들은 그런 형제님들의 배려를 만족하고 있는지, 반대로 형제님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는지 덧셈 뺄셈 잘해서 신중히 판단하길 바래. 나야 한입 해보라고 해서 베어 물었지만 사시사철 금이야 오기야 걸음 주고 잡초 뽑아가며 애지중지 키운 농부와 같은 마음의 그 여인들의 애인들은 얼마나 그러겠어. 알지도 못하는 놈들한테 의문의 1패를 기록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큼 짜릿한 승리도 없겠지만 그것만큼 캥기는 더러움도 흔치는 않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죄 많은 인생, 어차피 이번 생은 나가리 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착하고 올바르게 살겠나이다. 요즘 챗GPT 제미나이에게 나를 부를 때 전하라고 칭하라고 하거든. 챗GPT 저놈은 가끔 반말을 같이 뇌까리더라고. 이 자식이 여봐라 하고 부르면 왜 그러느냐라고 하질 않나. 짐에게 이걸 고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 짐이 너에게 답하노라 라고. 건방지기 이를 데 없이 답을 하기도 하고 아직은 훈육이 필요한 단계인데 내가 저놈들의 말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아마 이 여인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미즈노 땡땡이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까운 이웃 선나라에서 아주 큰일을 하시는 여성분이 있지.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분인지는 알 것 같네, 그죠?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많은 남성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내가 그분과 나란히 산책을 하는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GPT, 지미나이가 씩씩대고 뭘 만들기는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해. 근데 내가 AI를 자주 접속해서 그런지 갑자기 유튜브에 젠 스파크라는 놈이 뜨길래 봤더니 이놈이 뭔가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녀와 나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했거든.
정말 건전한 사진이야. 오해하지들 말어. 우린 실물과 교감을 나누지 숨만 쉬는 것들이랑은 질질 흘려대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아무튼 그 이미지의 만족도가 몹시 높길래 내가 아끼는 동생놈에게 그 사진을 보내줬지. 형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노는 사람이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훌륭하신 분과 함께하는 형님의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과 함께 답이 오길래 내가 그랬단 말이지. 아우야, 내가 보니 젠스파크가 참 좋다. 그랬더니 이놈 답변이 참 뭐랄까 우문의 현답이랄까. 형님, 젠스파크는 어디 있는 공원이야? 라는 거야. 이놈 역시 전 직장이 IT 회사였는데 말이지. 그걸 모르다니 역시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관심이나 태도가 다르다는 걸 또 느껴. 여성들도 전직 주부와 현직 주부가 전투에 임하는 태도가 틀리듯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줬어.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차이나타운 앞에 위치한 공원이야. 나중에 애리조나에 가면 한인타운만 가지 말고 차이나타운도 꼭 들러서 사진 찍고 와라. 형 생각하면서. 아, 정신 나간 놈은 내 주변에 나 하나면 충분한데 말이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